봐봐요. 2년 했는데 500년 했어. 그러면은 앞으로 한 4,000년을 해야 되는데 8년은 더 8년이야. 대충 계산해도 8년이야. 8년이네. 진짜 환갑잔치 되겠는데? 근데 우리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이 먹어요. 그때 되면은 역시 중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요. 부모보다 추석 덕담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이집트 다녀오셨는데 이집트는 날씨가 좀 맞아요. 어떻나요? 이집트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죠.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겨울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북쪽에 있는 뭐 카이로 이런 도시에 있으면 밤이나 새벽에는 이제 20도 밑으로 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고 20도 밑으로. 네, 근데 이제 낮에는 대체로 30도까지 올라가고 또 유적들이 이렇게 많은 사막 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37, 8도까지는 뭐 너끈히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이집트는 더워도 그 사막 네, 기후잖아요. 네. 네. 건조하다 보니까 그늘이 있고 바람만 조금 불면은 견딜만 해요. 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한 40도 미칠 때는 건질만 한 거고 오. 여름에 가시면은 이제 막 50도 상상이 안 돼요. 올라가거든요. 50도랑. 이집트에 고양이 사진 되게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그렇게 많나요? 예, 저 이집트의 길고양이, 길강아지들은 성격이 되게 좋아요. 안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되게 이렇게 딱 사람을 뭐 반기고 안기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고양이들 중에서도 개냥이들이 너무 많아서 와. 그냥 먼저 와요. 애들이 생존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뭘 주고 뭐 예, 이러는 그렇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길고양이들은 굉장히 애들이 대체로 다 날카롭잖아요, 성격이. 네네. 근데 뭐 이건 제 가설이에요.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가설인데 그러니까 이 기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는 뭐 덥긴 하지만 동물들이 밖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심이 스트레스. 덜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이제 있겠다. 강아지건 고양이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맞아요. 예,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어쨌건 너무나 겨울이 춥고 이제 이게 사실 동물들한테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스트레스죠. 경계하고 네. 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집트 다녀오신 이야기나 아니면 사진들 오늘 조금 얘기가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예, 뭐 사실 원래 하던 얘기 계속 할 건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걸 또 준비를 하면서 네. 똑같은 걸 해도 똑같은 걸 처음 해도 들어봐. 아 근데 왜 새롭지? 맨날? 예, 똑같은 걸 해도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하나 새로운 좀 어떤 제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좀 사진을 좀 찍은 게 있어요. 그 사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익숙한 장면이다. 예. 많이 보는데 지루하지 않아. 근데도 다 못 외우셨을걸요? 예. 맞아요. 그게 그리고 킬포인트예요. 문제는 이 염대표에서 저희가 이제 고왕국 있잖아요. 저 고왕국 앞쪽에 네. 고왕국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안 왔어요. 3분의 2는 왔어요? 3분의 2 정도까지는 왔는데 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고왕국 시대 얘기하고 있고 저 연대표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다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라는 네. 거 이제 오래전- 다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인데 음. 조금 바꿨어요. 제가 더 디테일해졌어요. 저 계단식 피라미드 앞에 마스타바가 추가됐어요. 아, 마스타바. 이제 마스타바가 추가됐고 마스타바에서 계단식 피라미드로 이제 마스타바를 쌓아 올린 상태로 피라미드를 처음 만들었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뭔가 하늘로 오르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발현된 것이다. 네. 그리고 저 시대에 중요했던 이집트의 신앙은 태양 신앙이 아니라 별 신앙이었다. 별신앙. 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태양 신앙이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일반형 피라미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피라미드가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상단부 경사각을 낮춰가지고 아, 예. 굴절 피라미드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일반형 피라미드를 이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신앙이 일종의 여당이었는데 그 이집트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태양신앙으로 확립되는 그런 과정이랑 그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인데 모든 피라미드는 다 입구가 북쪽에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그 지지 않는 별, 주극성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들이 죽고 나면은 저 하늘로 올라서 저 별과 동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북축이 피라미드에서 중요해요. 입구가 네. 북쪽에 있고 시신을 안치하는 그 매장실 역시 남북축으로 놓이는
붕괴 피라미드가 전형적인 예인데 그 다음 단계인 굴절 피라미드에서는 갑자기 동서축도 동서축이 내부에 생기죠.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동서축은 태양 신앙이랑 관련이 있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런 어떤 고각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태양 신앙이랑 별 신앙이랑 뭔가 이제 진정한 라이벌이 됐고 그 일종의 갈등 관계를 저 굴절 피라미드를 만든 스네페루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네. 탕평책으로서 야 니네 별 신앙도 넣어 태양 신앙도 넣어 해가지고 이렇게 굴절 피라미드의 이중 내부 구조를 만들었다. 니네 네. 다 불만 갖지 말고 싸우지 마 그만 싸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의 동서축이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 아마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구조를 이중구조를 만드는 거 너무 네네.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럴 때는 뭐 인류 공통의 속성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잔머리를 쓰죠. 아 잔머리. 잔머리를 예. 씁니다. 난 아닌데. 그래요? 저 같은 난 사람이었나 봐요. 아닌데. 전 써요. 아니야 나중에 분명히 그 이제 들통이 날 거야. 뭔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 굴절 피라미드 처음엔 그랬어요. 아주 호기 있게 그래 이중 구조를 만들어. 그래서 만든 거죠. 입구도 2개, 통로도 2개, 내부 현실도 2개. 다 완전히 이중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하다 보면. 그쵸. 해본 사람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지어진 붉은 피라미드에서부터는 네. 동서축과 남북축을 둘 다 반영은 하긴 하지만 네. 작아지는구나. 이제 동서축을 약식으로 반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파라오의 시신을 안치시키는 저 현실만 네. 동서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축은 남북축인데 그 전통대로 따라서 근데 내부 현실만 돌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마스타바이고 그 메르네이트, 그러니까 일왕조 시대 때의 여성 파라오인 메르네이트의 마스타바 복원도구 좌측편이 네. 네. 우측편이 저 메르네이트 무덤 지금 실제 모습인데 네.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조사가 있었고 네. 그 부속 시설에서 와인을 와인병. 담았던 그 용기들이 확인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와인 그 액체가 남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와인의 찌꺼기 흔적들 나왔고 그 다음에 씨앗도 나왔고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최초의 피라미드죠. 저 마스타바 형태의 무덤을 이제 쌓아 올린 계단식 조세르, 사망조 시대 때 지어진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고 지어진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2686년, 뭐 2700년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2680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2680년이지. 지금 기원 후 2600년이 안 됐어요. 그거보다 더 오랜 시절에 저런 거를 지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굉장히 안 나는 오래됐어요, 정말. 시간이에요. 네, 정말로.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전. 감이 안 와요, 감이. 저 이집트는 진짜 약간 그 시간 감각이 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인류 이 문명이나 문화는 뭔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들 가운데는 이집트 쪽이 뭐 제일 오래된 축에 속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뭔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그 표가 모든 길은 이집트로 통한다. 제가 그 문장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쨌건 남겨져 있는 흔적이 많다 보니까 문헌 기록도 많이 있고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집트랑 엮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 계단식 피라미드는 그냥 한 번에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 번의 이 약간의 증축 과정이 물리적으로 확인이 돼요. 내부에서 이제 처음에 마스타바를 지었다가 조금 확장했다가 다시 마스타바를 4개로 쌓았다가 6개로 쌓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저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2-3차례 정도 계단식 피라미드가 더 만들어지고 이제 일반형으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쌓다가 무너진 사진이 나오죠. 요 이제 붕괴 피라미드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굴절 피라미드예요. 요 이제 역시 피라미드를 쌓다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상부 경사각을 낮춰가지고 하부는 경사각이 54도인데 상부는 43도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은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장석 부분이 잘 남겨져 있어서 네. 이렇게 껍질이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퀄리티 좋은 석회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 기본적으로 피라미드는 다 석회암으로 만드는데 피라미드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석회암들은 그냥 일반적인 석회암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것도 석회암인데 이 석회암은 좀 퀄리티가 좋은 거여서 그 특정하게 그 석회암이 나는 채석장이 있어요. 그 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채석을 해갖고 와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기자에서는 그걸 이렇게 쫙 부착해가지고 하얀색으로
보이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석회암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색깔이 저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바깥쪽 석회암은 약간 하얀색이고 저 안쪽에 있는 석회암이 노란빛이 나는 모래 색깔이 나는 석회암이죠. 아, 모래 색깔. 그렇군요.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되게 높아요. 한 105m 정도 됩니다. 야, 아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그러니까 장엄하겠다. 이제 105m면 몇 층이죠? 건물로 치면 한 30층 30층 가까이 30층 정도 되죠. 되는 30층 우와. 정도. 30층 좀 넘을 것 아파트 같아요. 웬만한 아파트 높은 아파트네요. 엄청나게 거대한 스타쉽이 120m거든요. 그 스타쉽만한 거를 쌓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렇죠. 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굴절 피라미드를 짓고 나서 일반 이제 피라미드. 일반형 피라미드로 이제 완성한 피라미드가 이 붉은 피라미드예요. 깔끔하다. 예. 근데 높이가 똑같아요. 다 105m 정도 돼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바로 한 1km 정도 예, 근처에 있습니다. 두 개의 피라미드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슈르에 저건 가시면. 각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저거는 굴절 피라미드 상단부에 상단부. 적용된 43도가 40. 그대로 적용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굴절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서 그 당시 건축가들이 야, 우리는 43도로밖에 못 만들 것 같아라고 해서 이 피라미드 처음부터 43도로 이제 그리고 이 붉은 피라미드를 짓고 나서 드디어 이제 노하우를 다 취득을 한 이 건축가들이 네. 기자 시대 때에 완벽한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50도대로 늘린 피라미드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좌측부터 쿠프의 대피라미드, 가운데가 카카프라, 우측이 멘카오라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 가지고 저 기자에서 피라미드를 짓는데 요게 이제 대피라미드죠. 요거는 아. 또 스케일이 달라요. 아까 보셨던 붉은 피라미드는 네. 105m 정도인데 네네. 얘는 이제 140m, 우와. 좀 넘죠. 1.5배. 50층 가까이 40 몇 층 정도 되는 그 건물 우와. 높이죠. 나 또 과학자라고 저 밑에 길이 구하고 있었다? 길이 붉은 피라미드는 한 220m 정도 돼요. 탄젠트 예. 하니까 나오네요. 예, 220m 정도 돼요. 우와, 밑에가 220m. 예, 그리고 요 그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은 저 대피라미드는 높이는 훨씬 높은데 네. 각도가 이제 더 가파르니까 밑변의 길이가 한 230m 정도 돼요. 그렇겠네요. 예, 저 높이가 한 140m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프라 두 번째로 지은 쿠프의 아들이 지은 피라미드인데 요것도 네. 높이가 한 140m 정도 돼요. 쿠프는 140m가 훨씬 넘고 얘는 네. 140m 정도 돼요. 높이가. 원래 이 카프라 피라미드는 더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주변 그 안반 사정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 피라미드 쿠프의 손자인 멘카우라가 지은 피라미드인데 얘는 좀 얘는 계단식이네요. 계단식은 아니고 외장벽 떨어져서 예, 이렇게 외장석이 보이는 거죠.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러게요. 사진으로 봐도 예, 뭔가 작아 아까 거에 보이죠. 비해서 작아 보이는. 안 작아요. 몇 미터예요, 이거? 얘도 한 65m 돼요, 높이가. 65. 아, 그래도 아까 거 들었던 아까 거에 보면 비해서 거의 145mm 반인데? 아, 그래도 저 65m면은 20층 우리의 기준은 높아졌다고요, 20층이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20층보다 높은 건물 그 높이예요. 작지. 에이, 아, 50층 나왔는데. 140은. 그러니까 이제 넘어야 되지 않나요? 저기에 가면은 작아 보여요. 아, 저기 가면. 근데 비교적. 실제로 저 앞에 가면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 들죠. 어. 그러니까 기자가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피라미드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한 사광령 거리야. 아, 그러면은 약간 우리 집 안방의 콘센트 정도의 거리야. 손 뻗어서 USB 꽂을 수 있는 정도. 약간 그 정도 거리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사광로 얘기하다가 이제 태양계 얘기하면 그렇지. 구분도 안 돼. 구분도 안 돼.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방금. 그렇죠. 예. 여기만 오면 단위 감각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요 3대가 피라미드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최전성기였던 시대다. 이 세 파라오 모두 다 피라미드를 이제 기자에다가 다 만들었다. 이제 피라미드가 정말 이제 건축공학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인데, 근데 갑자기 그 멘카우라의 왕위를 이어받은 셰프스카프는 피라미드를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오던 흐름이 네네. 딱 끊겨요. 셰프스카프는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네. 게다가 이제 3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활용되던 기자라는 지역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본격적으로 딱 지어지기 이전 시대에 주로 왕로들이 만들어지던 사카라로 돌아간 사카라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셰프스카프가 선택한 사카라는 또 굉장히 많이 활용된 사카라 북부가 아니라 사카라 남부예요. 사카라 남부. 예, 사카라가 이제 큰 지역인데 북부는 이제 이전 시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네. 거기서 좀 떨어진 데다가 이 사카라 남부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무덤이 바로 요 무덤이에요. 요 무덤이 이제 그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형태죠. 그러니까 네. 계단식 피라미드로 생각하시면 이제 한 단만 딱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마스타바도 규모는 작지 않아요.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요. 18m. 그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한 100m, 그다음에 70 몇 미터 정도 이렇게 이제
이게 네. 직사각형인데 그 정도 이제 크기를 갖고 있어요. 뭐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앞선 시대 피라미드보다는 확실히 용적은 작아진 규모죠. 계속해서 피라미드를 짓다가 갑자기 안 짓는다는 거는 이 건축물을 지은 주체가 뭔가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의지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는 게 뭔가 이 사람이 나는 이래서 이 마스터 만들었다라고 딱 기록을 남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고학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의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할까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맥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 사진 제가 지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붉은 피라미드 갈 때마다 저 마스타바 저 세프스 카페 마스타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맨날 이게 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사진이 사실 안 나왔는데 이 사진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좋아하시는 포인트? 마스타바가 잘 보여요. 아, 예, 잘 보이니까 모습 어떤 형태를 알 수 있게끔 아. 잘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이제 그 도시죠, 완전. 네네. 카이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저 마스타바를 가서 실제 그 앞에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안 가보셨어요? 예,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어. 저기는 여행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아니, 길도 잘 안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 길 없어 보여요 지금 봐도. 근데 제가 낙타 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안될과학에서 오늘 처음 보여드리겠다고 한 사진이 제가 갔다 왔죠. 오! 오, 예, 갔다 저기 갔다 왔어요. 오신 거예요? 아. 근데 와우. 갈 때 이제 길이 있기는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저는 요즘에 카이로에서는 제가 이제 우버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기다가 찍고 마스타바. 찍고 카이로 시내 타고 갔어요. 네. 그 아저씨도 사실 길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아, 막 이상한 길 막 돌아가지고 결국에 저 앞까지 갈 수는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저 피라미드 보이시죠? 네네네. 아 저기가 그 저- 찍었던. 예, 저 피라미드에서 제가 이걸 이쪽 제가 서 있는 데를 보고 찍은 거예요. 어.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어. 그 이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서로 약간 마주 예, 바라보는 여기 길을 각도네. 보이시죠? 저기? 네네네. 예, 조 길이에요. 어. 이게 여기서 되게 좁아 보이지만 네네네. 사실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어. 고속도로가 쭉 나 있는 도로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찍었어요. 야, 그래서 앞뒤로 찍으셨네. 그 앞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는 저 마스타바의 서쪽이죠. 서면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네. 서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 이제 서면에서 와. 약간 남쪽으로 이제 도는 각도죠. 어. 예, 그리고 요게 남면이에요. 어. 예, 남면을 이렇게 도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니 근데 저기 무슨 뭐 보호막이나 뭐 지금 이런 그거 것도 생각하고 없이 있었어요. 문화재인데.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리인들이 있어요. 이런 유적지들은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가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뭐 사진 찍으러 간 거니까 사진 뭐라 안 하나? 찍고 있으면 이제 와서 뭐라고 하죠. 어.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어. 뭐라 하죠가 더 웃겨. 예. 전혀 개의치 않아. 예. 그럴 때는 여기 이집트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냥 통용되는 룰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씨 씨를 좀 드리고 어. 대신에 내가 몇 분까지 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서 이제 사진을 찍고 네, 그러고 합니다. 그 정도 박씨 씨는 얼마 정도가 이렇게 그런 건 없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때여서 근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네. 제가 한 100파운드 드린 것 같아요. 100파운드면은 얼마인 거예요? 100파운드면 4,000원? 아 진짜? 네. 그냥 주고 받는 데 의미가 있구나. 그럼-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보통은 드려요. 예를 아, 들어서 정말? 뭐 한 20파운드? 우와. 이렇게 보통 드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20파운드면 800원 요 정도인데 왜냐면 이집트의 보통 일반 서민들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가셔가지고 사실은 뭐 박씨 씨를 이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인색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뭔가 이제 그분들이랑 좋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괜찮아 보이네요. 되고 근데 진짜 너무 황량하게 문화재가 딱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훼손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집트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관리 철저하게 해요. 만약에 실수라면은 분명히 경찰도 와가지고 체포하고 분명히 금방 할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집트 사회가 되게 이제 평온하다라는 또 간접적인 어떤 그 증거도 되죠. 요거는 동면이에요. 동면. 근데 이 세프스 카페의 이 마스타바는 마스타바인데 네. 네. 아무래도 이게 피라미드 시대 속에서 지어진 마스타바이다 보니까 몇 가지 요소들은 약간 피라미드적인 속성도 있어요.
뭐냐면 사왕조 시대 때부터 피라미드의 묘역을 만들 때 피라미드의 동면에다가는 장례신전을 만든다. 네. 장례신전의 흔적이 확인이 저기 보시면 앞쪽에 돌들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네. 장례신전에 그 터가 있어요. 구조가 확인이 돼요. 장례신전의 구조가. 고학적으로는 이제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북면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저 하얀색 돌들 보이시죠? 네. 비닐봉지인 줄. 쟤네들은 아마 외장석일 외장-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외장석이. 그러니까 아마 외장석을 썼던 것 같아요. 아. 예, 외장석을 얘도 이제 그 일반 석회암으로 쌓고 나서 바깥쪽만 하얀색으로 이제 포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저 앞에까지 가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기록에는 그 보고서 이런 데 남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거를 실제로 보고 싶으니까 간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실제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기 틈 보이시죠 저기? 네, 네, 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예, 데. 저기에 입구가 있어요. 우와! 예, 마스타바 입구가 있어요. 도굴 됐겠죠? 도굴 됐죠. 예. 안 됐죠? 이미.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도굴됐어요. 우와, 쉬운 거. 이집트 역사 속에서 모든 왕묘는 다 도굴됐어요. 딱 2개 빼고. 그게 투탕카멘이랑 투탕카멘. 그다음에 푸세네스 1세의 무덤. 도면인데 예, 요렇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 가장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동면에서 찍은 그렇죠. 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 그 마스타바 동편에 장례신전이 있고 거기서부터 또 길이 쭉 나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네네네네. 바로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서 그 안쪽의 내부 구조, 내부의 방 구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피라미드 이후부터는 입구는 북쪽에 만들어지고 네. 기본적으로 남북축이 사용되지만 내부에서 동서축을 꺾는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통로는 남북축으로 놓여요. 근데 안쪽에 있는 방들이 다 동서축으로 놓이죠. 사왕조 시대 피라미드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마스타바를 만들었죠. 네. 그 이유가 사실은 분명하진 않아요. 저게 피라미드가 제사장 같은 느낌인가? 태양신앙. 태양신의 그렇죠. 태양신앙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형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태양 신앙의 상징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양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광선의 각도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우와. 하고 그래서 태양 신앙이 점차적으로 막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태양 신앙을 주로 이제 담당하던 네. 이 신관 집단이 아마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력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졌구나. 파라오를 약간 이제 위협. 능가하기 위협할 시작해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무너뜨려버리자. 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너네는 피라미드에서 힘이 오지? 이러면서. 비슷해요. 그러면은 태양 이거 안 해. 피라미드 안 되겠는데 그래서 피라미드를 포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아, 약간 상징물을 신관의 세력을 조금 약화시키고자 하는. 파라오의 왕권과 최고신을 섬기던 신관 집단의 이 신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꽤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들은 신관들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좀 개혁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경우들이 이후 시대에도 몇 차례 나타납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도 이 셰프스카프의 선택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가설이죠. 왜냐하면 확정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지지해주는 근거들이 있는데 셰프스카프 이름이 있고 그 네. 이전 파라오들의 이름이에요. 다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네. 근데 셰프스카프 이름에는 라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의 영혼은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태양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주체가 있는 파라오가 됐네요. 예, 어떤 모습인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론을 동의하지 않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론이니까요, 그냥.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그럴싸하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타바를 지은 선택을 셰프스카프가 의도적으로 태양신앙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셰프스카프의 일종의 어떤 정치 개혁인 거죠, 이 사람이. 정치 개혁. 태양신앙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태양신앙을 좀 견제하기 위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